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수사를 시작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에서 새 용의자를 소환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 한샘, 두 번째 용의자 원익 IPS, 세 번째 아시아나항공. 오늘 용의자 인상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보니까 각양각색이에요. 자수성가형 용의자도 있고, 그리고 또 엘리트 용의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용의자들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오늘 장이 사실 조정이거든요. 네. 낙폭이 꽤 나오는데 그중에서 강세를 띠고 있는 용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 좋아서 미인으로 보이는 건지 아니면 진짜 미인인지. 아, 진짜 다 괜찮습니다. 정말요? 네. 오늘 그러니까 수사. 성실성을 기반으로 네. 굉장히 다 성실한 종목들이에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네, 성실한 사람 좋아요. 양대준 대리님, 오늘 용의자 어떻게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저도 아까 그 전문가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종목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앞으로도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좀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정장에서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꾸준히 좀 잘해왔던 종목들, 크게 부각이 안 됐었다가 좀 더 조정장에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 오늘 용의자로 올라왔을까요? 첫 번째 용의자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한샘, 알리바이는 코스피 200 편입 기대감, 기관의 집중 매수. 네, 이 알리바이가 진짜 주가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알리바이인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 황소처럼 굉장히 성실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코스피 200까지 편입을 된다는 그런 기대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줬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도 이렇게 이제 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관들의 집중 매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알리바이에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샘 같은 경우는 사실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에요. 10,000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장기 추세로 네. 지난 3년간 올라온 주식입니다. 황소처럼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계속 자기 길을 가가면서 왔는데 기관의 집중 매수다. 그러니까 추세 종목인데 기관의 집중 매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추세로 보면 기관은 매도예요, 사실. 근데 최근 열흘간 집중적으로 매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이에 약간 의문점을 제기하고 저는 약간 체포성 위험 종목으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박한샘 전문가님께서 한샘을 체포할지 석방할지 정말 흥미진진하다고 네. 올려주셨는데 수사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증거 자료로는 저는 위험 종목군으로 일단 놓고 보겠습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은 추세 매도 종목입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한샘의 추세를 지난 2년간의 추세를 이렇게 그려본 건데요. 매일같이 누적된 거를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도였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팔았다는 거죠. 집중적으로 팔기 시작한 가격을 보니까 1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만 원, 3만 원, 만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15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다시 또 18만 원. 기관들이 판 건 15만 원대부터 팔았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18만 원대부터 수익 실현이 들어왔어요. 강력하게 갑자기 팔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근 한 열흘 정도 팔았던 걸 잠깐 매집하고 있습니다. 추세로 보면 사실 기관은 매도입니다. 저 종목은 그래서 추세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외국인은 사상 최대 매수예요, 지금. 그리고 개인은 사상 또 최대 매도입니다. 저 종목에 대해서. 네. 그리고 기관은 팔았다가 잠깐 멈춘 수익 실현 단계. 따라서 저는 한샘은 단발성으로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이 이렇게 땡기는 경우에는 단기 오버슈팅이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석방입니다. 그러나 추세적으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완전한 이제 물량을 다 정리해야 되는 대사이클이 끝나는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고 약간 체포성 위험 종목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용의자에게 미래는 없습니까? 더 미래에 성장한다면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나요? 2015년도에 실적이 작년보다도 또 매출액 같은 경우도 20-30%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샘이 저렇게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절대적인 이유에는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데 너무 많이 선반영됐죠. 이제 좀 휴지기가 걸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한샘의 프리미엄을 충분히 혹은 과도하게 다소 주가에 반영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앞서서. 진짜 이 뒤돌아서 보면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좀 탐날 만한 정말 좋은 시세를 그동안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예, 우선 뭐 한샘에 대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우선 석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알리바이만 본다면은 기관의 집중 매수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좀 한샘 차트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요. 한샘 같은 경우는 1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될 때 그 상승을 겨냈던 부분은 기관이 아닌 외국인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매도도 뭐 있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의 상승이 거의 뭐 외국인이 뭐 이끌어온 것만큼은 좀 사실이고요. 기관의 매수는 그 중간중간에도 있었고 최근 들어 다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뭐 동시순 매수 정도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가는데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좀 살펴본다면은 아무래도 좀 현재의 부동산 뭐 부양책에 따른 뭐 한샘이 좀 그 수혜를 받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준비한 좀 표에서 본다면은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이제 꾸준히 늘어나면서 한샘의 매출액도 같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 뭐 부엌이나 가구, 뭐 인테리어에 관련된 품목들도 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장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부엌이라든지 가구 점유율이 한 25% 정도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한 40%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현재 뭐 한샘의 좀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한 전체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단기간의 급등으로 인한 상승보다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가장 좀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그 성장성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석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샘의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장기 랠리를 달려오고 있습니다. 5, 6천 원대 주가에서 현재 21만 원대 주가까지 크게 성장한 한샘. 지금 관점에서 코스피 200에 편입된다는 또 좋은 모멘텀이 발생해서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단발성의 오버슈팅, 어떤 추세의 고점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단서를 잡으셨던 분이 있었고요. 또 반면에 추가적으로 성장성이나 수급은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는 증거를 대주셨던 수사관도 있습니다. 검거에 가까운 위험, 그리고 석방, 그 사이에서 한샘 위험으로 분류하죠. 시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용의자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용의자 원익 IPS 만나보시죠. 알리바이 하반기 실적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적은 주가를 배반하지 않는다. 네, 그 실적을 충분히 반영했다면 또 이게 거짓말이 될 것 같은데 진실로 봐야 될까요? 거짓으로 봐야 될까요? 네, 원익 IPS 한샘하고 똑같이 굉장히 성실한 그런 베이스에다 놓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받침이 되는데 앞으로도 또 실적이 대폭 개선이 기대된다. 네, 맞습니다. 알리바이가 맞고요. 그리고 실적은 주가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어필했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는 사실 석방을 해줘야 되는 종목인데 약간은 위험성으로 놓고 기간 조정을 좀 거치는 걸 이용해서 저는 매수하는 형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위험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석방으로 그렇게 좀 보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첫 번째 보는 증거는요. 1분기 실적 좋게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사상 최대 실적, 2016년도 사상 최대 실적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2년간은 앞으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분기 실적이 좀 둔화가 예상돼요. 약간 계절적 요인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매출액이 1,297억 원으로 16.5% 정도 둔화됩니다. 2분기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192억 원 정도로 약 30% 정도 둔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부터 또 이 매출액이 또 회복됩니다. 그래서 3, 4분기 하반기에는 2015년도에 매출액이 34%, 영업이익은 50% 이상 또 증가될 걸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이제 7월달, 8월달 요 사이 때 미리 지금 주가가 이제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도 분기별 실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이 막대 그래프가 2014년도 4, 4분기고요. 이번 연도 1, 4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2, 4분기 예상 실적, 3, 4분기 예상 실적, 4, 4분기 예상 실적인데 특히 하반기 때 지금 실적이 획기적으로 영업이익이 좋아지죠. 거의 뭐 이제 50% 이상 좋아지게 되는데 특히 2015년도 전체가 2014년도를 압도하는 실적이 나오고 2016년도는 사실 더 좋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또 삼성과 하이닉스 라인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낸드 플래시들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원익 IPS는 지금 알리바이로 제시하고 있는 실적 대폭 개선 기대 이게 맞아요. 그러나 그 기간 중에서 2분기만 잠깐 안 좋다는 거 그걸 고려해 봤을 때 지금 V자형으로 주가가 단기 급등 나왔죠. 그 부분이 약간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 2개월 정도의 기간 조정 길면 그 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조정을 살짝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매수 3분기를 겨냥해서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위험으로 보기는 약간 아쉽지만 석방형 위험 종목으로 중기 종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뭐 좋은 타이밍을 앞으로 제공할 것 네, 같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세요. 2분기 실적 시즌 그것을 좀 계기로 해서 담아볼 만한 네. 용의자다. 내년까지 실적 성장세 전망을 해주셨네요. 양태준 대리님, 원익 IPS 어떤 단서가 잡히나요? 예, 우선 원익 IPS도 마찬가지로 우선 전 석방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석방을 하도록 하겠고요. 하반기 실적 뭐 대폭 개선 기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성립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반도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용 전공정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반도체 장비는 구분 없이 증착 장비를 이제 공급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비중도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신규 및 증설에 따른 실적 개선이 좀 가능하리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은 올해 하반기에 3랜드 2차 투자 및 뭐 17라인 시스템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D램이라든지 뭐 2D 랜드 라인의 미세화 전환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차 투자가 이제 집행 중에 있고요. 이번 연도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가의 모습이 다소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최근 주가 상승은 이미 뭐 이러한 기대치를 좀 반영을 했다 이렇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석방이라고 좀 말씀드렸지만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중인 투자자분들은 뭐 홀딩하신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단기 매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 자료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모 박스 안에 동그라미가 이제 제가 이제 3개를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오늘 장 같이 뭐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의 모습인데, 최소 이제 3, 4거래일 정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술적인 단기 매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다면 추가 상승도 좀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하신 전략에 맞고 단기 매매 포인트로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술적 반등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오늘 장에 들어가도 진입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석방을 해주셨지만 보유자의 관점에서 좀 길게는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하반기와 내년의 실적을 겨냥해서 좀 뭐 당분간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가져가겠다 이거는 안 되나요?
우선은 그런 부분들도 뭐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들이 벌써 3번 정도 똑같은 장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적인 부분들로 해서 꾸준히 그 보유를 하신다면은 만약에 좀 조정이 크게 왔을 때에는 그 부분을 견디기 힘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투자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 쪽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혹여 좀 조정이 깊게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원익 IPS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 14년, 그리고 15년 들어서까지 5월에 삼성의 평택 공장, 반도체 공장 투자 소식이 있었죠. 올해 들어서까지 이렇게 3년째 계속 반도체 장비주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그 흐름이 지속된다는 관점 한측에서 나옵니다. 다만 2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2분기 실적 부진을 계기로 해서 매수를 해서 길게 가져가자는 이야기 있었고요. 또 분명히 앞으로 그 삼성발 수혜로 인해서 그 투자의 모멘텀으로 인해서 충분히 펀더멘털 개선될 수 있겠지만 보유자의 몫이지 혹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지 매수했다가 좀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자칫 좀 물렸다는 기분이 들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위험과 석방 그리고 투자 의견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양상인데요. 자, 원익 IPS 일단 위험 쪽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석방해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양태준 대리님의 또 마지막 의견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위험으로 분류했고요. 세 번째 용의자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는 모기업 금호 고속 재인수, 그룹 재건의 첫발이다.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알리바이를 잠깐 보니까 약간 제가 좀 금호그룹에 갖고 있는 흥망성쇠를 보는 것 같아서 약간 좀 얕게 저도 모르게 좀 미소가 나왔는데, 알리바이 모기업의 금호고속 재인수, 어떻게 본다면은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받아오는 그런 좋은 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룹 재건의 첫발이다. 이렇게 이건 맞아요. 네. 그룹 재건의 첫발이지만 엄밀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잠깐 내줬던 거를 자식 입장에서 다시 받아주니까 4,600억이죠. 금호그룹. 그 이제 IBK하고 사모펀드한테 받았는데 돈은 나가는 거죠. 5% 정도 나가는 거니까 어찌됐든 내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갈 돈이 그렇죠. 나간다는. 그리고 그걸 내가 다 네. 갖느냐? 네.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여러 자식들하고 또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은 모 그룹은 회수했지만, 그렇지만 그룹 재건은 첫발이지만 그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재건되는 거지. 네. 금호 아시아나가 혼자 다 독식하는 게 아닙니다. 금호 고속을 인수하게 되면서 어떤 사업적인 시너지가 좀 더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건 장기적인 거죠. 뭔가 더 그렇죠. 내 돈은 당장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나가더라도 더 그렇죠. 뭔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 네. 요소가 있지만 지금 그것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와이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아버지의 이런 재산들을 내 돈으로 낼 때 어차피 그거 아버지 이름 거니까 네. 그건 가장 싫어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금호아시아나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금호아시아나 이 알리바이가 약간 장기적으로는 호재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뉴스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룹 재건을 시작하게 네. 되면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그래서 장기 호재죠. 장기적으로 호재는 예. 맞다. 시너지는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왜냐하면 첫 번째, 아시아나항공은 적대적 M&A 가능성이 사실 노출돼 있었어요. 옛날에 현대상선이나 현대엘리베이터 케이스처럼 이제 금호 산업에서 적대적 M&A가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금호 아시아나를 직접 공격하는, 옛날에 현대엘리베이터 경쟁하다 실패해서 현대상선하고 바로 싸움이 붙었죠. 그 다음에 현대건설. 그때 주가들이 다 100%, 200%씩 폭등 나왔습니다. 금호 아시아나는 근데 이번에 이제 금호 이 그룹 금호 고속을 인수함으로써 오히려 탄탄하게 다지게 된 거죠. 그룹의 어떤 그 기반들을. 적대적 M&A 재료가 약간 소멸됐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후재성 재료가 하나 날아갔습니다. 수급에서. 두 번째, 말 그대로 그룹의 이 어떤 그 울타리는 단도리를 했지만 방어는 철저하게 했지만 단기적으로 돈은 5% 정도 전체 자산 규모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4,600억. 무엇보다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모기업에 이거 돈을 쏟아부으니까 약간 좀 안 좋은 케이스죠.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다 네. 보니까 국제유가 하향 안정화라는 실적 개선 재료밖에 사실 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종목하고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M&A 이슈가 소멸돼 가면서. 네. 자, 그러한 것을 한번 금호그룹의 지배구조 흐름 잠깐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 금호그룹의 지배구조 현상입니다. 박삼구 회장님께서 금호산업을 10% 갖고 있고 채권단이 57% 갖고 있어요.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은 30% 갖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 금호아시아나, 에어비스, 아시아나 ITD, 부산, 금호사옥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금호 아시아나항공이 사실은 몸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호산업이 머리고, 근데 그 머리를 누가 쥐고 있느냐? 채권단이 쥐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채권단 중에서 한 부류에 해당되는 IBK 펀드가 금호 고속과 리조트를 갖고 있었는데 100% 48%를 다시 아시아나항공한테 4,600억 파는 겁니다. 금호 그룹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죠. 채권단의 펀드가 너네 가지고 있는 자회사 내놔 해서 가지고 그렇죠. 있던 걸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가져가시오. 네. 해서 사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모양이군요. 엄밀히 네. 보면은 여기서 알토랑 같이 영업해서 모아놓은 돈을 여기서 써야 되는데 네네. 아버지 빚 갚아주는데 사실 쓰고 이쪽을 단돌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놓은 네네. 거 된 거죠. 이걸 끊어버린 거죠. 그렇기 오히려 때문에 이제 지금 좋아지는 업황을 갖고 있는 항공 쪽에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돈을 써야 했는데 맞습니다. 주가상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엉뚱한 데 써서 아버님, 적대적 M&A 이슈도 없어져 버리고. 아버님 임플란트나 아니면은 복지 비용, 의료 비용으로 과다한 돈이 나간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위험 종목군으로 참 장기적으로는 좋지만 위험 종목군으로 조심스럽게 분류해보겠습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금호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금호 고속이 다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 재건을 하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아직 불확실성이 조금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호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겠고요. 이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알리바이에 봤을 때 그룹 재건 이거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그룹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그룹 금호산업이라든지 금호타이어를 좀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 금호산업의 채권단은 약 한 7천억대 정도, 금호 측은 약 한 6천억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이쯤에서 가격이 좀 결정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이 지분 한 40%를 가지고 있는데 금호타이어는 금호그룹 말고도 글로벌 업체에서도 좀 관심이 좀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9.1%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지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입찰에 대한 경쟁도 좀 치열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직 매각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호타이어의 가격 거품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가 이제 표로 보시면 이제 유가 상승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문제가 좀 아니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유가 대비 아직 한 30%가량 낮은 상황이고, 유가 상승이 또 유류 할증료 또 상승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감소는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투자 심리에는 좀 영향이 좀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 주가도 그 투심에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느 좀 변동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단거리 즉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여객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어는 한 27% 정도, 일본은 14% 정도 증가를 하였는데
한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엔저 효과 등 뭐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모습은 좀 이러한 여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부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그룹을 재건하기 위한 인수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당분간은 그 주가 흐름을 이제 보는 쪽으로 이제 시각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그리고 지금까지 여객 수요가 증가하고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핵심 변수였던 유가가 하향 안정화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아주 부각이 됐었는데요. 이런 요인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호 고속을 인수했다는 부분, 호재로 봐야 될까요? 악재로 봐야 될까요? 금호 아시아나그룹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허덕이는 빚 때문에 팔았던 자회사를 이제 도로 되찾은 상황이고요. 빚을 조금 갚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돈을 벌어서 빚을 좀 갚은 거죠. 하지만 또 더 갚아야 될 빚들이 눈에 보이고 있네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인수도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이 보이네요. 네, 아시아나항공 두 분 모두 위험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용의자 모두 위험으로 분류됐는데 특히 박한샘 전문가가 다 매수하지 마시라고 위험으로 다 분류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익 IPS 2분기에 그 기간 조정을 위해서 매수하는 거. 그리고 석방할 뻔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금호 아시아나도 네. 실적으로 보면은 앞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네네. 장기적인 접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양태준 대리님은 오늘 한샘과 원익 IPS 석방해 주셨는데요. 전략은 어느 쪽인가요? 예, 오늘 전략은 저 한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외국인 자금이 현재가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23만 1,000원, 손절가는 19만 6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용의자 Y, 새 용의자 알아봤습니다. 내일 또 다른 용의자와 돌아오겠습니다.